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암보험금 관련해서 암 입원 일당과 관련된 보험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암 관련해서는 진단자금과 관련해서 이 악성암인지 아니면 경계성 종양인지 아니면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이라고 하죠. 이런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쟁도 많은데, 이 암으로 인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경우에 이 보험회사에서 입원 일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암이 걸리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는 치료 과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암을 직접 수술을 통해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암이 걸린 그 병소 부위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라고 하죠. 그 방사선을 감마나이프니 감마나이프니 이런 나이프, 이런 방사선 치료 등이 있는데, 이런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할 수도 있죠. 항암 치료제, 약물. 그리고 또 이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잠시 요양 치료를 한 후에 다시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도 빠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요양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다 회복됐을 경우, 그 또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회복 기간에 우리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암 입원 일당을 병원에서 입원한 경우에 청구하게 되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줄 경우도 있고 안 줄 경우도 있고, 보험금을. 그 이유는 우리 보험 약관에 보시면 암 입원 급부금 관련해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대부분 요양차, 어떤 후유증, 치료 후 합병증 치료 또는 요양차, 신체 회복을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암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직접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우리 법원의 판례는 직접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걸로 예시하는 것이, 수술은 당연히 직접 치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직접 치료죠. 암의 항암제 주사 같은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 쓰이는 것, 이런 것도 직접 치료인데, 요양병원에서 그냥 우리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종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휴식을 취하는 거, 요양병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에서 말하기를 요양병원에 입원했을지라도 방사선 시설을 갖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치료를 항암약을 투여하면서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목적으로를 인정합니다. 직접 치료 목적을. 그렇지만 단순히 요양차, 합병증 치료 내지 아니면 암 수술 후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체력 회복 목적이라 할지라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암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중간 치료 목적으로 그 사이에 신체 회복을 위해서, 암 수술을 위한 신체 회복을 위한 치료는 이건 암 직접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라, 암 입원 일당을 지급해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근데 참, 이 직접 치료냐 간접 치료냐, 이게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평균인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 평균인의 이해 가능성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 일반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표준으로 하고 그 약관의 뜻이 여러 가지를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원칙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직접 치료다 간접 치료다. 이게 어디까지 직접 치료인지 암이 이 사람이 소생불능이어가지고 그냥 포기해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경우라면 치료 목적이 전혀 없다고 이런 경우엔 치료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요양차 입원했어도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영양제 투여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간접 치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외선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햇빛에 노출시키는 행위, 일정 시간 비타민 D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치료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또한 직접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암 분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 이게 다른 보험 계약자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그래서 과다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 정책적으로라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암보험 관련해서는 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험금은 주어야 될 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덕적 위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될 돈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암 관련해서만큼은 진짜로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앞으로 이 보험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관련한 그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